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2분기 매출, 실적 발표를 이제 많이 했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사실은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지금이 저는 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더 많고요. 자, 보면은 퀀텀 컴퓨팅의 하락이 제일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 시장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사실상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 하락까지 주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퀀텀 컴퓨팅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여기서 양자 컴퓨팅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뉴스 보도자료를 많이 찾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이제 퀀텀 컴퓨팅 말도 퀀텀 컴퓨팅이에요. 그걸 한글로 자동 번역을 돌리면 양자 컴퓨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뜨는 거지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기업이 뭐 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큰 손실과 매출 미달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 미달 자체가 이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매출 자체도 67%나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매출, 영업 손실 이런 것만 봐도 매출 감소한 만큼 그만큼의 큰 손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매출이 안 나오는구나. 퀀텀 컴퓨팅만 보고서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손절을 하는 이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퀀텀 컴퓨팅의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결국엔 3,650만에 대한 손실을 발표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달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어지는 뒤에 문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워런트 평가에 대한 2,800만 달러의 비현금 손실로 인한 거다. 그럼 이 워런트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뭐다? 어쨌든 손실이긴 하지만 800만 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워런트 평가라는 건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워런트에 대한 분기마다 이 워런트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회사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만의 손실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비현금 손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워런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특정 우리나라로 치면 전화사채 같은 거다. 특정 기업이 뭐 2달러에 4달러에 10달러에 뭐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가치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워런트 발행보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진다라고 하면 이 워런트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2달러에 이제 워런트를 발행했는데 지금 주가가 막 50달러 이럽니다. 그럼 워런트에 따른 이 평가, 이 보유한 사람들이 이익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된다? 기존 주주들의 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케이크로 쉽게 치면은 기존의 요만한 케이크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워런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파이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먹으러 온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계상 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에 비현금 손실이 측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은 얼마다? 85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리게티 컴퓨팅도 그렇고 디웨이브 퀀텀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최근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결국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온큐도 매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순이익, 손실을 봤을 때 어쨌든 EPS가 마이너스 0.7% 정도 이제 하락하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손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게티 컴퓨터, 듀엠 컴퓨터, 아이온큐, 뭐 퀀텀 컴퓨터 이런 걸 봤더니 뭐 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한 뭐가 돼요? 당연히 리스크가 잡히게 되고 사람들의 뭐로 이어지게 된다? 투매로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지금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가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제약바이오도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실적 매출 떨어지고 영업이익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가는 거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이 출시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 비용만 무척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제약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다? 이 미래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는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팅도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미래 가치, 미래 상용화 이후에 얼마나 큰 시세 차익을 줄 것이냐, 얼마나 크게 매출을 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거지 상용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매출이 얼마 증가하고 매출이 얼마 줄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말도 안 되게 계속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실적 가지고서 이거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좋지 않게 나올 거다. 제가 최근에도 뭐 얘기했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자금 조달하는 거 보면은 재무제표 이거 이쁘게 포장하려고 한다. 딱 봐도 얘네 지금 별로다. 매출 그냥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매출 발표 이후에 분명히 주가 조정줄 확률이 크고 그때가 뭐다? 주워 담아야 될 기회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양자 컴퓨터의 이런 매출 하락 발표, 매출 발표와 함께 빠지는 이 시점이 뭐가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매출 하락에 투매 심리를 또 더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PPI 지수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PI 지수가 보다시피 예상치를 그냥 상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재죠. 특히나 이게 3년 만에 도매물가 같은 경우는 최대폭으로 치솟았고요. 연간 기준으로 PPI가 3.3% 올라 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3.3%.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준이 자꾸 얘기하는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가 지금 2%예요, 2%. 2%를 목표로 보고 있는데 3.3%다. 지금까지 나왔던 CPI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뭘 갖다 박아버려요? 찬물을 갖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뉴욕 증시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여기다가 실적 하락까지 그냥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도망가야지 어떻게 버텨요. 그거에 대한 하락이었다라 보고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제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안 나빴습니다. 보합권이었어요. 양봉 음봉 하면서 보합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뉴욕 증시가 안 나빴다가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뉴욕 증시를 받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냥 혼자 한 3%, 5% 상승 나와가지고 코스피가 1% 상승 마감해요. 근데도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피 업종 지수들 80% 이상은 마이너스로 꼬라박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가 혼자 견인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에 대한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미국 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자국 내 생산하고 자국 내에서 뭐 다 할 수 있게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인텔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미국 내 유일하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인텔이다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커요.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지킨다라는 거는 빅테크 기업 전반 자체를 책임지고 챙기겠다라는 하나의 심리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안보 경제에서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직접 개입을 확대하는데 그 시작이 뭐다? 반도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그니피센트 7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뭐 했다? 그냥 실적도 받쳐주니까 우상향하는 추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좋았다, 뭐 보합권이어서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라 PPI 지수 발표가 엄청난 악재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반도체 지분 인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 빅테크 기업들로 쏠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특히나 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를 매도하고 빅테크 기업으로의 수급 이동이 나오기엔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절대 양자라는 기업의 양자 컴퓨터의 악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시장의 분위기지 양자 컴퓨터 악재 아니라 했죠. 젠슨 왕이 이거 뻘소리 했을 때도 절대 악재 아니라 했죠. 그래서 주워 담아야 된다고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2배,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실적 발표와 PPI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악재다라고 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한테 하등 악재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털리고 가는 하나의 구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수록 뭐 해라?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하기에는 충분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길게 보고 가져가야지 오늘 빠졌다고 해서 왜 빠져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